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파이어족이 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파이어족 관련해서 방송 준비해주신 정윤우 후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저는 호주부부에서 기획과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정윤후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임선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일은 댓글 좀 읽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컴퓨터 작업으로 만져야 될 것들 제가 좀 진행을 도와드릴 거라서 저는 뭐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근데 오늘 파이어족이 온다에 관련해서 우리 20, 30대 조기 은퇴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해주신 처음 영상인가요? 아니요, 영상은 이따가 보는 거고. 그렇습니까? 네. 간단한 파이어족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파이어족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거는 꽤 오래됐어요. 미국에서부터 되게 오래됐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접한 지는 한 3년 정도 전에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접했었을 당시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 파이어족이라는 게 소비를 아주 극단적으로 줄이고 내가 버는 돈의 70%를 저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 저와 쭈님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소비를 좋아하는데 이 소비를 줄여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랑은 맞지 않는 방법이나 보구나 하고 또 저희만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그 부의 확장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보여주세요. 네. 이 부의 확장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천영록 대표님이라고 그 두물머리라고 해서 그 AI 인공지능 투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실제로 제가 만났었어요. 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TMT 아닌가요? 예. 아니 이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캐시플로우 게임을 가지고 대표님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게임을 쫙 해보시고 나더니 이게 정말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임이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책 안에 파이어족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이어족이 뭐지 하고 다시 찾아봤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경제 생활하고 결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한국에서 파이어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제 불타오르게 만들어 보고 싶다. 소리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효과요? 불타오르네. 해보고 싶어가지고 책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찾아봤던 책이 방금 이 책이 아니라 오늘 그 타이틀인 파이어족이 온다라는 책이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입문서 정도? 파이어족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런 고충들이 있구나. 그냥 한 가정이 파이어족으로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나서 일어나는 그냥 여러 가지 문제점, 어떤 고난, 그리고 뭐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여서 사실 파이어족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쉬운 책인 것 같아요. 이 다음 책은 그럼 어떤 책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이 다음 책은 사실 이거는 입문서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그 다음 파이낸셜 프리덤이라는 책이에요. 두껍죠? 그랜트 저요? 그랜트 사바티어 지음인데 여기 보시면 파이낸셜 프리덤이라는 책인데 쉽지 않은데요. 사실 한국에는 근데 이게 파이어족에 관련된 책이 딱 요거 2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오늘은 아마 파이어족이 온다 관련해서 책으로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하고 파이어족을 하려면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글씨 크기 보여주세요. 네? 글씨를 크게 보여드려? 이거 크게 보여드려? 그거 말고 파이낸셜 프리덤 얘기했던 것 같아. 이거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우리 다음 주에 읽을 거예요? 저희가 다음 주 방송에 원래는 제품 관련된 콘텐츠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하자고 또 신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책
댓글 좀 이렇게 요약해드리고 책 관련해서 얘기해드리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다음 방송은 파이낸셜 프리덤 책이라는 컨텐츠로 다음 주 금요일 9시에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입문하는 도대체 파이어족이 뭘까 혹은 파이어족을 읽으셨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에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이어족이 온다에 관련된 자료를 계속 찾아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그 우리 계속했던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캐시플로우 게임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파이어족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보면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빨리 얻어가지고 네. 이른 나이에 은퇴하자는 거예요. 좋은 취지인데요. 그렇게 하고 싶나요?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빠르게는 30대 초반, 30대에서 조금 늦으면 40대 초반까지는 은퇴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은퇴를 꿈꾸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소비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거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사실 저는 소비를 줄이는 거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나의 행복의 낙은 소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지금 댓글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책 열맞춤 전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따라 해보지 않으셔도 좋아요. 정신적으로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정리를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어족이 온다 관련해서 설명을 좀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이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단기간에 돈을 이렇게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 경제나 뭐 재무, 투자 상황에 상관없이 좀 평생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운동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내가 얼만큼의 소비, 얼만큼의 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을지에 관련된 건데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캐시플로우 할 때 했었죠. 우리가 얼마 정도 필요할까? 그럼 막 많은 사람 막 180억도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는 조금 비현실적인 거고 실제로 내가 얼마 정도 1년에 쓰고 있는지를 조금 첫 번째로 계산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금액에 25에서 30배 정도의 금액을 현금으로 모아야 은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써야 할 연 지출에, 그쵸? 네. 연 지출에 곱하기 25에서 30배 정도. 자,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막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느 정도 되시는지 이것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연 지출이 뭐 세금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걸 좀 깔라고 해요. 하지 마세요.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친놈들. 근데 이게 이 파이어족은 굉장히 이 경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같이 그래요? 이야기를 하는 저희가 운동이라서. 작년에 그러면 지출을 얼마 신고했죠? 그래서 저희 그 연말정산 할 때 이렇게 국세청으로 보니까 9천만 원. 네. 저희 9천만 원에 버나 봅니다. 썼어요. 9천만 원을 쓰고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 그게 있는 게 저희가 작년에는 차를 사가지고 그럼 차는 좀 뺄까봐요. 네, 근데 그게 일시불로 저희가 차를 산 거라서 그거를 빼면 저희가 실제로 소비한 금액은 한 5,500만 원 정도 5,500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럼 5,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출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파이어족 공식에 대입을 하면 25배 하면 13억 7,5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혹은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해서 30배로 하면 한 16억 5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모으면 사실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어렵네요. 근데 참 13억이라는 게 살아생전 모을 수 있는 돈인지라는 게 좀 확인이 사실 어렵네요. 네. 달러로 생각하면 1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파이어족 하는 친구들, 미국에서도 하는 친구들 보면 첫 번째 목표 금액이 그 100만 달러예요. 나는 100만 달러를 모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한번 100만 달러 모으기 운동인가요? 5년 안에 하는 거고요. 이 금액이 왜 필요한지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를 네. 그냥 인덱스 펀드라고 해서 네. 그 전체 주식 이렇게 주가 따라가는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면 보통 한 10% 내외의 수익이 네. 나온대요. 근데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 있죠. 한 1년 동안 사용하는 금액. 네. 이 금액을 5,500만 원? 그쵸. 네. 이자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네, 그게 4% 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6억 5천만 원에 4% 정도를 1년에 빼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 손실도 없고 내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책에서는 말이 인덱스 펀드라고 했는데 사실 인덱스 펀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게 있다면 예,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게 있다,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거기에 투자를 해서 투자금 그거는 놔두고 계속해서 이 이익금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캐시플로우에서도 나오죠. 배당금. 네. 그리고 그 패시브 인컴이라고 얘기하죠. 부동산 어떤 그쵸. 이런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수입을 늘려 나가는 방법으로 네. 돈을 채워 나가면 되는 방법이기는 해요. 네. 지금 댓글로 막 올라오시는데 뭐 아까는 이제 제가 소비 관련돼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소비가 삶의 이유이다. 저랑 비슷하신 분이 계셨고요. 저희 아가씨예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확실한 행복이다 이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비를 줄이는 게 실질적으로 파이어족이나 우리가 욜로에서 왔죠. 그쵸. 욜로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많이 욜로 나왔었죠. 다음 이제 파이어족으로 가는데 욜로에게 사실 소비를 줄이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희가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15억 이제 아까 그 25배에서 30배 정도 했을 때 15억부터 나오고요. 뭐 10억 그쵸. 대충 약 10억. 약 한 10억 정도. 아까 그래서 그 1,000만 불? 100만 달러. 100만 달러가 맞는 것 같아요. 100만 달러 정도. 대충 10억 대부분이 정도. 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어족이 온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채팅창에 30대 분들이, 아니 30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30대에는 한 10억 정도. 근데 아이가 있으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쵸. 아이가 있으면 우리 그 캐시플로우 하다 보면 아이가 탄생하는 칸이 지출이 있죠. 늘어나죠. 그렇죠. 네, 그 고정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가 생겨나면 이 책 주인공이 그래요. 아이가 생겨나서 이 아이에 관련된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계산이 계속 안 맞는 거예요. 본인들의 소비 습관하고. 근데 굉장히 고소득자예요. 사실 1년에 둘이서 한 1억 5천 정도를 버는 부부인데도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러니까 쏨씀이가 우리가 커요. 사실은 우리 그 캐시플로우 직업 카드를 이렇게 보면 그 파일럿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쓰죠. 닥터 같은 경우도 소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소비를 어떻게 줄이느냐의 방법 혹은 근데 사실 원래 목적은 소비를 줄이는 건데 저의 생각은 사실 더 쓰고 싶은데 그러면 수입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파이어 운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그 융통성이 있어서 내 상황에 맞게 내가 뭐 내 생활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그 목표를 이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소비를 줄여야 된다고 하니까 파이어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소득을 늘려도 된다라고 하니까 어쩌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이 시점에서 더 얘기해보세요. 아니요, 영상 영상 하나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들 지금 계속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결혼하면 소비가 늘죠. 참 신기한 게 소비가 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시네요. 어때요? 쇼핑을 1년에 2번밖에 지금 그거밖에 안 보이던데. 그래서 파이어족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그 자유의지대로 하면 되고요. 사실 이 영상에서 아까 나온 것처럼 그 사이드 허슬이라고 하죠. 투잡을 해야 돼요. 투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내가 잠이 든 순간에도 돈이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얘 왜 이래요? 뭐 잘못 눌렀어요? 뭐 잘못했어요 방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투자 수입이라든지 뭐 부동산 수입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 소득을 쌓아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 미니멀리즘이라고 미니멀리즘 못하겠어요. 못해먹겠어요. 저는 미니멀리즘 안 하고 싶어요.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사실 이 파이어족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없었었어요. 근데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있고요. 제가 이 파이어족이 온다라는 책에서 나왔던 것 중에 그 여러분들한테 저희 팀들한테는 숙제를 내줬던 게 있어요. 뭐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10가지 쓰기. 네.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10가지가 있어요. 저는 여기 적어놨는데 잠시만요. 네. 어떤 게 있냐면 네, 요렇게 저는 10개가 있어요. 읽어주세요. 유튜브 영상 만들어 올리기가 행복하시군요. 저는 재밌어요. 재밌군요. 그리고 영감을 주는 책 읽기. 이거는 이유가 가요. 배우자와 쓸데없는 이야기 나누기. 제발 말 좀 그만하세요, 진짜. 우리가 되게 오해를 사는 게 제가 말을 집에 오면 되게 많이 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 되게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집에서는. 근데 진짜 말이 많아서 가끔 귀가 막 따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행복한 걸로 알겠습니다. 영화 보다가 잠들기. 행복한 일이었구나. 영화를 보다 그렇게 자요. 진짜 나 스트레스야. 같이 보고 쓸데없는 얘기를 나누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영화는 이제 그만 보고 잠드시면 좋을 것 같고. 스포츠 결과 확인하기. 행복한 일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네요, 지금. 자, 익스트림 스포츠 즐기기, 스카이다이빙, 웨이크, 스노보드, 롱보드, 윙스트 등등등 새로운 관점으로 트렌드 강의하기. 오늘 아주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행복하죠. 그런 것 같아요. 스타벅스에서 시간 보내기. 그래서 오늘 또 스타벅스에 가서 수세권 우리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수세권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쿠폰으로 2잔을 샀어요. 그리고 돈벌 궁리하기. 재밌죠? 저는 돈 쓸 궁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것 실컷 먹기. 이거는 혼자서 알아서 먹는 걸로 할게요. 제가 날것을 못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저는 뽑아봤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뭔가 재밌네요. 근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실제로 여기서 돈이 들어가는 일은 몇 가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페라리 타기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큰 집에 맞아요. 살기 이런 건 없고 사실 여기서 돈을 좀 가장 비싼 게 사실 보면 익스트림 스포츠 즐기기 정도가 그러네요. 제일 비싼 거예요. 네. 왜냐면 뭐 스카이다이빙 한 번 할 때 뭐 60만 원 들고 이러니까. 네, 맞아요. 뭐 스노보드나 이런 거 장비 때문에 돈이 들고 그래서 이런 거 빼고는 집만큼 큰 돈이 되진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그 어떤 큰 물질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거, 그러니까 자각하는 거. 근데 여기는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네, 아까 댓글에 봤는데 맥시멀리즘이라고 그렇죠, 네. 자꾸 사서 모으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조차도 조금 소비를 바꿀 수 있는 게 저희는 얘기할게요. 저희는 어쨌든 협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세서 저희는 그쵸, 사실 그쵸. 그 한 달에 한 번씩 한 10만 원 정도를 구매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비 얘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아까 그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뭔가 내 소비를 가지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궁리를 제가 좋아하는 거. 싼 걸 사는 걸 좋아해요. 만약에 비싼 것도 싸게 사는 거. 3,000원짜리 신발이라고. 물론 저도 100만원짜리 신발 좋아해요. 근데 100만원짜리랑 80만원 주고 사는 거. 그렇지만 그건 아직 내 소비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비싼 거를 사서 나를 치장하는 게 저는 행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그게 또 행복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시고 막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내가 쏠 때 행복해. 진짜 행복하죠. 내가 밥 살 때 내가 진짜 살게. 행복해. 내가 돈 걱정 없이 오늘은 제가 살게요. 저도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맛집 찾아다니기. 맛집 찾아다니면서 행복함을 추구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 둘은 맛집을 별로 안 찾는 스타일이어서 그쵸. 그런 분이 옆에 계시면 좋겠어요. 그쵸? 샤워기에 물 맞고 있을 때도 있어. 저녁에 딱 일 끝내고 시원한 씻을 때 그것도 좋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요즘 같은 예쁜 계절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진짜 말을 너무 예쁘게 하세요. 그래서 닮고 싶다. 네. 그리고 댓글로 오늘 닮고 싶은 분들이 스카이다이빙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뷰티용 부부 스카이다이빙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또 위에서 떨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행복 추구가 아주 달라요. 저희 네. 두 부부는. 그렇지만 뭐 같이 잘 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행복에 관련된 거는 돈하고 상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중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거 사실 많이 없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 자각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소비를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혼자 살면 되게 쉬워요. 그냥 그쵸, 내가 안 쓸 거 안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배우자랑 충분히 상의를 해보셔야지 좋을 것 같고. 뿌링클 먹고 싶거든요. 오늘 또 식비로 나갈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아셨죠? 그래서 사실 무작정 소비를 줄이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반감이 많아요. 저도 분명히 그랬었고. 그래서 사실 이 아까 그 부의 확장이라는 책에서도 소비를 줄이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파이어족 운동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결국은 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었던 게 그거예요. 아, 우리가 알고 있던 캐시플로우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사실 기본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소득의 뭐 50에서 70%를 저금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이 사실 실제 파이어족이에요. 근데 이 시기를 조금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해서 소득을 조금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파이어족으로서 사용을 하고 싶은 방법은 후자에 가까워요. 돈을 조금 더 많이 벌면 되지 않을까. 소비를 뭐 아주 저희가 막 과소비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건 아니죠. 정리해보면 필요한 데만 써요. 그쵸. 많이 쓰긴 했지만 필요한 데만 사용합니다. 잘 쏴서 막. 아, 그렇죠. 잘 사는 식비가 좀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소득을 조금 늘리는 방법을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 소득을 늘린다는 말은 로버트 기요사키 개념으로 사실 설명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소득원을 조금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직업의 사분면 다들 조금 아시죠? ESBI 로버트 기요사키 직업의 사분면에서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준비를 못했는데 어느 한 사분면에서 그냥 1억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1억을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거고, 내가 자영업으로 1억을 번다? 그것도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쵸. 자영업이 요새 많이 어렵죠.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1억을 버는 것도 뭐 아주 쉬운 일은 아니고요. 투자를 통해서 1억을 번다, 이거는 더 조금 돈이 없어요. 돈이.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개의 사분면에서 각자의 사분면에서 1억을 버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사분면에서 1억을 버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분면에서 조금 쪼개가지고 1억을 만드는 거죠. 합쳐서 1억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 정도? 그러니까 쉽고 안 쉽고의 이 의미가 아니라 가능할까 안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낮에는 직장을 다녀요. 2, 4분면의 일을 하면서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퇴근 후에는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작은 가게를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법으로 아까 영상에 나온 친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직장을 저는 다니고 있고요.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조퇴근을 하고 나서는 아메이 사업을 해요. 그쵸. 비즈니스 오너로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요. 주말에는 캐시플로우 강의를 하면서 강사를 하죠. 조금 제 그 용돈 정도 되는 금액. 그리고 사실 저는 27살 때부터 그 평창에서 부동산 투자를 좀 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분면의 금액을 모으면 1억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 똑똑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소비라고 하는 건 사실 책에는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에 있는 거는 소비를 줄이자는 얘기만 하기 때문에 똑똑한 소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조금 적은 돈으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살 때도. 이게 사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대안이 제가 직장 끝나고 하고 있는 아메이라는 사업.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이게 지금 사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 지출이란 걸 컨트롤 하려면 우리가 큰 돈 안 쓰기는 되게 쉽거든요. 큰 돈을 안 쓰기는 쉬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가랑비 적게끔 쓰는 돈들이 있죠. 그런 돈들. 그런 돈들 줄이는 게 쉽지 않은데 대부분 그런 돈이 우리가 가계부 딱 펴보면
생활 필수품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매번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조금 줄이면 네. 그 소비 습관을 조금 바꾸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아메이 제품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뭔지 제가 3가지 정도를 좀 네. 뽑아봤어요. 나단 이렇게 해서 뭔가 챕터가 따단 네.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사실 경제성, 아.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 케어, 그리고 세 번째가 가치 소비라는 건데, 사실 첫 번째 경제성이라는 거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메이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아메이 제품이 되게 좀 비싸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야, 아메이 거 비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제 사용량을 내가 측정을 해보면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현저하게 싸요. 네. 그리고 사실 비싸다는 것 자체도 좀 응.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저는 많이 만나요. 네,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비쌌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응. 가격 경쟁력도 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어떤 소비 습관이고요. 그런 것들 중에 가장 탑인 제품이 저는 세제 쪽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빨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고농축 세제이기 때문에 네, 아마 빨래를 안 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종류의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같은 기간 동안 사용을 하는데 네. A라는 제품은 네. 5,000원에 3개를 써야 돼요. 그쵸. 근데 아메이 제품은 어떻게 할까요? 10,000원에 1개만 써도 돼요. 같은 기간 동안 사용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딱 계산을 해봤을 때 어떤 게 우리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비일까요? 쉽게 설명할게요. 세탁 세제가 있습니다. 세탁 세제가 이제 3개 얘기하셨지만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는 1kg짜리 하나를 사면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15회 정도 쓸걸요. 18회 정도 쓰고 아메이 세제 같은 경우는 82회를 써요. 하나에 1kg짜리 세제 가지고. 그러니까 고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오래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메이 제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성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돈을 버는 내용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선택에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데도 시간이 들어가고 전 시간이 곧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머리를 써야 되고 이런 거가 사실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믿고 쓰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마트에 가면 너무 많은 제품들이 깔려있는데 뭘 살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좋다. 최근에 저도 소비자분한테 드렸던 내용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댓글로 막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행복한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아직도. 그래서 그거 행복한 얘기 너무 좋아요. 저도 막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용돈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저희 팀들이 그 꿈노트 쓰라고 꿈노트를 많이 쓰거든요. 꿈 100가지 쓰기 하면은 꼭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요. 그래서 100만 원씩 드리고 싶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특히나 파이어족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100만 원 드릴 돈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저축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한테는 상상도 못할 얘기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꿈노트에는 늘 항상 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똑똑한 소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출을 조금 더 똑똑하게 해보자 라는 얘기로 이제 아메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왔냐. 파이어족에 관련해서 소비를 줄여야 돼요. 소비를 줄이고 그쵸? 근데 소비를 줄여야 되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제품을 쓰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파이어족을 통해서 투잡이나 3잡이 지금 사실 파이어족뿐만이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주변에 아메이뿐만이 아니라 투잡, 3잡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배민라이더 이런 거. 그쵸. 예. 그리고 뭐 타다도 문제가 됐지만 이제 그런 것도 하시는 분들 계셨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수입원을 좀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하던 아메이 제품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 건강 케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제품의 질이 좀 좋다 보니까 사용했을 때 우리 건강을 좀 해치지 않아요. 그쵸. 사실 지난주 저희 그 방송했을 때 그 코팅 프라이팬에 관련된 이야기 했었죠. 근데 이걸 사용하면 우리가 암에 걸린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에서 나오는 그 제품들이 스테인레스 퀸을 사용하면 사실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대부분 그 젊었을 때 되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돈을 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아픈 곳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대로 다 병원에다가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버는 대로 벌어서 몸 고치는 병원으로 그렇죠. 맞아. 써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실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네. 경제적 자유만 빠르게 얻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면서 파이어 운동을 하는 방법이 저는 사실 아메이가 좀 다코터스 관련해서 그 스테인리스 냄비와 우리가 코팅 냄비 얘기했을 때 네. 코팅으로 된 것들은 실제로 경제 소비도 되게 안 좋거든요. 왜냐면 코팅 냄비가 이제 벗겨지면 안 좋아 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마트에 가면 코팅 냄비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앞에서 이렇게 계속 그쵸, 고르고 계시죠. 근데 사실 걔를 뭐 1년을 쓰든 6개월을 쓰든 지속적으로 걔가 뭐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교환해서 쓰셔야 되지만 스테인리스 냄비 자체는 내구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교환해서 쓰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시간이 많으면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년 이상 쓴 퀸하고 그쵸. 새로운 퀸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줘도 못 고르실 거예요. 그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확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조만간 인스타 피드를 통해서 네, 어떤 게 10년 쓴 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 정도로 사실 관리를 하면서 쓰면 제가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경제성이 있으면서도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뭐 건강보조식품을 먹을 때도 그쵸, 건강 케어가 확실하죠. 왜냐면 그렇죠.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원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케어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뭐 세제 관련해서도 문제가 됐던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염소가 들어가 있는 세제는 폐를 이제 뭐라고요? 폐를 점막을 손상시켜가지고 걔가 바로 이렇게 즉사하시는 그런 위기탈출 넘버원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봤던. 근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 전혀 있지 않다. 뭐 가습기 살균제 얘기도 있었죠. 옥시사태 써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아메이를 좀 써보셨던 소비자분들이라면 믿고 쓰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얘기 자체가 왜 나오냐면 건강에 대한 비용 때문에 나온 얘기죠. 그쵸, 맞아요. 비용을 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 가치 소비.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장 그 열광하는 그 가치 소비인데요. 이것도 사실 지난주에 이야기를 같이 드렸어요. 환경을 지키는 제품. 그래서 아메이가 얼마나 좀 이상한 회사냐면 그 플라스틱 통에다 만들어서 이렇게 제품을 팔아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굳이 밀랍으로 된. 굳이 밀랍으로. 그 문제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만지면서도 경피독을 통해서 그 환경 호르몬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을 굉장히 안전한 소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만졌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 건강보조식품 통이나 그런 것도 다 콩 잉크로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햇빛에 놔두면 바래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렇죠. 그래서 알면 알수록 좀 놀라운 회사여서 그리고 저는 가치 소비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아메이라는 회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파워 오브 파이브 뭐 이런 거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뭐 내가 더블엑스를 먹었으면 그거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는 그 뭐라고요? 오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건강, 우리랑 똑같은 더블엑스는 아니지만 가루로 된 형태의 건강식품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되게 일부적이지만 그렇죠.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치 소비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는 이거를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따로 컨텐츠를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 중에 하나예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용 과정에서만 지금 쭈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용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게 버려졌을 때, 그쵸. 분리수거가 됐을 때, 100% 이게 분리수거가 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거는 뭐 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바다에 흘러다닐 수도 있는데, 얘네가 당연히 밀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알아서 이거를 생분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인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서 하천으로 흘려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네. 그래서 이 가치 소비, 그러니까 환경하고 건강을 잡으면서 나의 경제적 자유까지 사실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이 아메이라는 도구가 굉장히 이 파이어족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겠다라는 걸 저도 최근에 사실 조금 느꼈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거는 이 외의 문제예요. 이 외의 문제. 사실 돈을 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성이나 건강 케어나 가치 소비만으로도 사실 아메이 제품을 사용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하나 또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얘기를 조금 댓글을 조금 예를 보면 댓글 보면 줄이는 방법의 효율성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하시는 분들 중에도 예를 들면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크기가 프랑스만 하대요. 이제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맞아요. 이것도 되게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치 소비 관련한 것들, 지금 우리가 제품을 너무나도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나와 가족이 쓰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아메이 사업이라는 게 이런 경제성, 건강케어, 가치 소비 관련해서 내가 제품으로 좀 경험해 본 것들을 나누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 사업적으로 뭐 미친 듯이 알리고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주는 개념이에요. 조금 생활 습관? 그쵸, 생활 습관. 바꾸는 것 같아요. 조금 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생활 습관. 네, 라이프 스타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영상 한번 보고 댓글이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채팅이 원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읽을 게 없어요.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뒤쪽 부분은 저 혼자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상은 따로 제가 링크를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요거 눌러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사실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는 것처럼 노는 현상이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해서 욜로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한 번뿐인 내 인생 그냥 즐겁게 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영상에서 그 에릭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욜로에서 조금 파생된 게 사실 파이어족일 수가 있어요. 욜로와 파이어가 굉장히 파이어 운동이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본질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단지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계획적인 인생을,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정보를 얻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찾는 게 사실 제일 어렵다고 해요. 이 파이어족이 온다라는 책에서도 이 부분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친구들한테 이 파이어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다가 소비를 줄여야 돼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파이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오늘은 2명의 사례만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 장모님이세요.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네 앞으로 절대 돈을 모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파이어족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해서 돈을 모으는 건데 사실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돈을 모으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대신에 잘 써라. 소비를 정말 잘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결과를 따지고 보면요,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연 수입이 한 1억 5천 정도 되시는 60대의 여성이 연 1억 5천 정도의 금액을 꼬박꼬박 받고 있어요. 사실 어떤 일로 이거를 가능하게 했냐라면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아메이라는 사업을 비즈니스로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생계가 해결될 정도의 금액이 이쪽에서 들어와요.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는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구조냐면 지금 장모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달에 쓰고 있는 생활비, 모르겠어요. 제가 예상을 하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통장에 돈이 계속해서 그냥 쌓여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요. 자녀에게 뭔가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 같은 경우도 공직에서 있으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또 나오는 공무원 연금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아무리 내가 많이 쓰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 이야기했었던 그 내가 행복해지는 일, 사실 돈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수입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내가 쓰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 자체가 굉장히 파이어족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돈과 상관없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과연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싶냐는 거죠.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경제성이 있고 이 제품이 가치가 있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돈에 상관없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게 된 거죠. 제가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친구는 이 니노이라는 친구예요. 친구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알게 된 태국의 친구인데요. 보시면 이 타이누들 회사의 손자예요. 그리고 호주에 가서 경영학 공부를 하고 석사를 따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끔 공부를 그렇게 집에서 시켰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니노이라는 친구가 자기 부모님과 할아버지를 봤을 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자유가 없다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네, 이게 그 공장과 집이 있는 위성사진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빌라도 있고요. 네, 이게 이 니노이의 사촌형인데, 이 사촌형이 니노이에게 아메이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의 비즈니스를 해나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안에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미팅을 저희가 많이 했었고요. 비즈니스 미팅을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 모임 자체가 파이어 운동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노이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는 이미 은퇴를 했고요. 전 세계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경험을 하고 본인이 어떻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는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 올 때마다 저희가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가 조금 더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데 있어서 얼만큼 빨리 갈 수 있느냐를 결정 지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경험을 또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세 번째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것도 이쪽에 가서 눌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파이어 운동을 한 다음에 그 은퇴라는 단어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은퇴라는 단어를 우리가 50대, 60대의 우리 부모님 세대를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파이어 운동을 통해서 은퇴한 친구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거죠. 파이어 운동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 파이어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파이어족이 이야기하는 은퇴는 일을 그냥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혹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휴양지 가서 돈 쓰면서 놀고 하는 은퇴가 아니라,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오히려 돋보이게 되고 오히려 돈을 더 벌기 쉬워졌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오히려 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지금 돈을 벌기 가장 쉬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것과 좀 연결되는 맥락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돈을 조금 많이 벌면 요즘은 진짜 그냥 플라스틱 주우러 다니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저희도 이제 꿈보드 같은 걸 많이 만드는데, 꿈보드에서 이런 거에 막 300억을 벌어서 막 성 같은 집을 짓고 자동차 트랙을 건설하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라는 말조차도 사실 의미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조금 더 원하게 된 것 같아요. 효율적 이타주의자라는 책을 보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는데요. 가장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분야에 오히려 탁월해요.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뭐 태안에 기름 유출됐을 때 그거 돌을 막 일일이 가서 자원봉사해서 닦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민족인 거는 맞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거나 그런 일을 가서 하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게 내 일을 놓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계가 달린 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 남겨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뭐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레니얼 세대에게 강요는 이제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되게 쉽게 반발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 흥미를 주고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분명히 좀 마음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파이어 운동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고 제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아메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생활 습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파이어족에게 가장 좋은 생활 소비 습관이 아메이가 될 수가 있다. 좋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나의 건강은 지키고 환경에 기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추가 수입까지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거죠. 남들의 시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이 파이어 운동이 그냥 밀레니얼 세대의 그 몽상이라고 생각을 한때는 저도 했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조금 두근두근하면 여러분들도 사실 파이어족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고요.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아메이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요.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냥 좀 뭐 이상한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알아보면 올바른 소비 습관을 알려주고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많은 친구들, 뭐 밀레니얼 세대들이 파이어 운동에 정말 많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함께 도움을 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 주에 제가 진행을 할 책, 이 파이낸셜 프리덤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회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그랜트 사마티어, 이 책을 쓴 저자가 이야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해서 파이어 운동을 해볼 의향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원했고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파이어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메이 역시도 그 하나의 좋은 소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저도 인지를 한 것 같아서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병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파이어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게 될 건데요. 할 이야기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 사실 오프라인 모임도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요. 다 같이 파이어 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댓글에다가 메일 주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책을 보고 보통 정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의 확장이라는 책, 이 책을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하고 뭐 간단하게 본인의 느꼈던 점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 이렇게 제가 싹 긁어가지고 메일 보내드릴 테니까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라이브 방송이 이제 3번째여가지고 아직도 조금 적응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스트리밍이 끊어져서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 먼저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